거든요. 제가 그걸 처음에 설명을 못 듣고. 딜러분이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게 딜러도 모르더라고요. 뺐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조금 한번 그냥 넣어볼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의. 후회할 만한 게 근데 뭐 일반유 넣고 혹시 풀악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있긴 그러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차가 막 찐빠난다 그러면 노킹 이런 거. 그 말해도 되나요? 근데 어제 누구지 몰라서. 네. 짜증났던 거는 출고하자마자부터 그것 때문에 한번 문짝을 뜯고 안에를 수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차 나오자마자. 거의 나오자마자. 사업소에 가면은 네. 아예 이 얼마나 많으면. 근데 아, 2.5 선택한 것 중에 후회하는 것 하나 딱 하나 있네요. 뭐 어떤 거요? 이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스피커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다는 거. 예. 네, 뒷자리 왼쪽, 네. 네. 오른쪽. 여긴 없네요. 네, 근데 이 안에 스피커도 없고요. 여기만 이렇게. 야,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엔드는 순정이고 중통만 한 거.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기아 자동차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나이는 제가 안 밝혀도 될까요? 나이랑 사진 지원만. 네. 이제 27이고요. 예. 네. 현재 저기 어디? 양천구에 살고 있어요. 양천구? 네. 혹시 근데 나이를 왜 네? 네. 아,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누군지 잘 몰라요. 왜냐면은 핸들하고 전반샷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21년식 네. 기아 이제 스팅어 마이스터 등급이고요. 네. 선택 옵션은 이제 모니터링 옵션하고 네. 그다음에 퍼포먼스 플러스. 네. 그리고 하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 잘 안 나세요? 그냥 풀옵션에서 네. 선루프하고 썬루프하고 저거 액세서리 패키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넣었습니다. 이게 2.5 AWD 4륜의 마스터즈라는 거. 네. 21년식. 네. 자, 그럼 요거 소요 기간이 현재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걸 12월 22일에 받아서 네. 지금 이제 한 7개월? 7개월? 7개월 아직 안 됐죠? 6개월 좀 넘게 탔는데 네. 지금 14,000? 14,000km? 오,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이게 보니까 엔카를 보니까 일단은 후륜과 4륜. 4륜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 가야 돼? 네. 네. 4륜을 선택한 거는 네. 우선은 일단 아직 후륜을 제가 네. 전에 타다가 예. 바꿀 때 네. 그냥 4륜을 한번 타보자. 4륜을? 해가지고, 네. 오, 그렇게 왜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네. 이번에 이 4륜을 선택하면 LSD가 빠지는 거를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게 LSD라 그래서 네. 뒷바퀴가 이제 회전수를 맞춰주는 게 있는데 네. 그 옵션이 2.5에서만 빠지거든요. 제가 그걸 처음에 설명을 못 듣고 딜러분이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게 딜러도 모르더라고요. 진짜요? 찾아보고 알았어요. 진짜요? 예. 차 받아보고 빠졌네? 그래요? 일단은 그쵸, 받아보고 나서 그때 알았죠. 그래도 바꿔달라. 아니면은 추가 장착해달라. 그거는 이제 가격이 좀 있어서 제가 장착하려면 좀 비싸요.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네. LSD를 쓸 만큼
그렇게 막 밟는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오, 타자 해서 4륜이 더 타자. 안정적이니까 아무래도. 아, 후륜보다? 네. 그래도 차는 후륜이 막 재밌다고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뭔가 좀 후륜이 좀 뭔가 좀 노이로즈 같은 게 혹시 좀 있어서 사륜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 좋은 기억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언덕을 못 올라간 적이 있긴 있죠. 윈터 타이어인데도 겨울에 네. 언덕길에서 밀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 전 차가? 네. 혹시 그 전 차가 혹시 어떤 거였어요? 520에. 아, 520D. 네. 엑스드라이버 빠진 걸로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냥 스팅어 살 때는 그냥 4륜으로 그냥. 네, 어차피 겨우- 이제 어. 밟을 일도 그렇게 없고. 네. 그래서 이제 5030의 나라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아, 그쵸. 아, 그쵸. 5030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혹시 마스터즈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외형의 차이죠. 외형의 외형이 차이. 아무래도 3.3이랑 이제 네. 같아지요. 이게 하게 되면. 마스터즈가? 예, 마스터즈 진급에서 네. 퍼포먼스 플러스를 넣게 되면 네. 후드 가니쉬, 이게 지금 앞에 후드에 있어요, 이게 있어요. 가짜 가니쉬가 있는데 가짜예요? 네, 가짜입니다.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어요? 예, 네. 그게 빠지거든요. 네. 플래티넘 등급에서는 그, 그 퍼포먼스를 선택을 해도. 어. 그래서 처음에 원래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거를 원래 2.0 처음 전에 마스터즈 전에 네. 아니 마스터즈는 저 마이스터 전에 거는 네. 달려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네. 아예 뺐다가 네. 욕을 엄청나게 먹고 욕먹만 하네요. 네. 네, 외형의 차이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옵션을 따로 추가를 했더라고요, 하나를. 그래서 네. 뭐 저거 때문에 외형과 저거 본네트 저거 팬더 저것도 그렇고 또 다른 거 뭐가 뭐였더라? 이 앞에 프로젝션 헤드램프. 오. 이게 원래 2.5에서는 일자 밑에 DRL이 이제 일자로 나오고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잠시만요. 이게 차가워가지고.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 잘 안 보이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불빛만 보이면 되니까.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헤드램프도 좀 달라가지고. 헤드램프도. 네, 외형적인 차이가 맞추려면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브레이크도 혹시 다른가요? 브레이크는 마스터즈가 어쨌든 옵션 넣으면 똑같이 바퀴도 커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저거 네. 브렘보 브레이크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퍼포먼스 옵션이면 퍼포먼스 이제 플래티넘의 퍼포먼스는 따로 없죠. 따로 없는데요. 플래티넘에는 있어요. 있어요? 퍼포먼스가 있는데 오. 퍼포먼스 플러스 차이고 그게 이제 그 외형적인 차이가 네. 나오는 거죠. 거기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만약에 저기 좀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은 혹시 어떤 등급의 어떤 옵션을 추천을 좀 하실 건지.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 사양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기본 옵션에도. 네.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들어가 준다면 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요? 그냥 플래티넘 등급으로 하고 플래티넘으로? 네, 마스터즈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이게 마스터즈하고 플래티넘 차이가 좀 가격대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플래티넘 기본가가 한 3,800부터 시작하는데 네, 이건 4,300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그래서 외형적으로 상관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운전의 재미를 원하신다면은 플래티넘 그냥 플래티넘에다가 옵션 뭐 정도? 옵션 이제 스타일이랑 네. 퍼포먼스 넣고 그냥 후륜으로 타시면 네. 운전하시는 재미는 확실하게 챙기실 겁니다. 만약에 나는 풀악셀로 밟는다 라고 하면은요? 풀악셀로 밟는다고 하면은 네. 그게 3.3? 어떤 거냐? 그렇죠. 3.3이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터크에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왠지 차주님 다시 산다고 하면은 그냥 플래티넘 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외형이. 그래도 외형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경쟁 차종이 좀 있다면 분명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왜 처음에 520에서 바꿨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더 잘 나가지 않나요? 출력에서 차이가 있죠. 그니까요. 출력에서의 차이가 이제 토크 값은 뭐 당연히 높은데 출력에서 최대 출력이 이게 304마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와. 토크가 42토크인데 야. 아무래도 가솔린 차를 좀 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디젤에서? 아니, 쭉 가시면 돼요. 쭉 하면 돼요. 네네. 그래서 네. 가솔린 중에서 선택하다가 이번에 이게 엔진이 2.0에서 2.5로 가면서 네. 그래도 출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적도 많이 보완이 됐고 해서 네. 선택을 하게 됐어요. G70도 고민을 했었는데 현대 거 G70? 제네시스 거. 제네시스? 네. 네. 근데 G70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둘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외형이 너무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외형 때문에 좀 포기를 했죠. 외형 때문에 단순히 외형도 그렇고 내부 공간도 그렇고요. 내부 이게 네. 520D에서 왜 바꿨냐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가 내부 공간도 있거든요. 스팅어가 내부 공간이 후륜 자동차 중에서는 꽤 넓은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스팅어로 그냥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요. 이 급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스팅어의 가성비를 이길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 금액 이게 좀 궁금한데. 차량 금액은 제가 지금 옵션을 좀 많이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4,900만 원대? 할인은요? 할인 없이 그냥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용면 할인 같은 거 있잖아요. 딜러 할인. 그 딜러 할인은 제가 20만 원인가 받았나? 20만 원이요? 여기 적어요? 그게 딜러 할인이라는 게 현대기아는 많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저걸로 포인트로 요새는 많이 주는데 포인트? 네, 그리고 만약에 재고 할인은 좀 있죠. 재고 할인? 예, 스팅어 같은 경우에 재고 할인을 근데 거의 3.3이 많아요. 재고 할인 받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연식 변경 때는 1,000만 원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지난번 12월에 만들어 놓은 차가 요번에 3월인가? 네. 한번 재고 나오면서 1,00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거가 있었거든요. 1,000만 원 할인 들으면 이것보다 더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유지비하고 해서 수리타산이 맞긴 하는데 그건 이제 연식 변경만 거의 그렇고 뭐 많아야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할인이라서 차주님 때는 그거 없었죠? 1,000만 원. 저는 이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 전 세대구나. 그렇죠. 전 세대 할인은 많이 있었는데 마이스터 말고. 마이스터 할인은 많이 없었죠. 그러면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완납으로. 완납으로? 네.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차량 가격만 봤을 때 뭐 차량 선택이나 아니면 뭐 색상이나 등급, 옵션 중에서 좀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 좀 후회되시는 부분이 따로 좀 있으신지. 옵션 부분에서 제가 아까 그 액세서리 패키지를 뺐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조금 한번 그냥 넣어볼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와. 넣어봤으면 어땠을까? 그게 한 네.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옵션가가. 네.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도어 스팟이라고 해서 문 열었을 때 밑에 불 나오고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추가되고 루프 스킨 이제 위에 씌우는 거 그것도 추가되고 그러는데 네. 색상이 제가 블랙으로 사가지고 네. 루프 스킨도 어차피 블랙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미 없겠다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옵션은 역시 차는 풀옵션? 풀옵션? 그런 아쉬움은 있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한 뭐 7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니까 후회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쉽다. 아쉽다 정도. 네, 후회는 아니고 아쉽다 네. 정도. 어차피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갔기 이 차는 뭐 후회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거의. 후회할 만한 게 기아라는 거? 예. 기아의 실수긴 하지만 기아는 기아다. 기아는 기아다? 네. 왜요? 아직까지 품질 마감 쪽이 좀 많이 좀 그래요. 품질 마감? 특히 네. 저는 이 홈커버 왜요? 완전 옛날 플라스틱 느낌. 플라스틱 느낌? 가리고 싶은 느낌? 그리고 또 그 외에는 그리고 저기 출고된 것 중에 네. 뒤에 이 렉시콘 사운드를 넣게 되면은 네. 뒤에가 이제 렉시콘 사운드가 생기는데 안 넣으면 안 생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있는데 네. 그 렉시콘 옵션을 안 넣으신 분 중에 네. 뒤에 한쪽에는 스피커가 있고 네. 한쪽에는 스피커가 없고. 왜 그래요? 쭉 가면 돼요. 그냥 쭉 가면 돼요? 네. 한쪽에 스피커가 있다고? 되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게 출고가 어떻게 됐나 싶을 정도로 이게 근데 그분 제가 이제 그냥 카페에서만 본 거라서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르고. 뭐 차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나올 때 이게 없어야 되는데 양쪽 다 한쪽에는 스피커가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그냥 구멍만 뚫린. 한쪽은요? 렉시콘. 한쪽은 아예 없고. 원래는 그냥 기본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은 아예 안 들어가야죠. 뒤에 민자여야 되는데 민자여야 되는데 그 스피커 외형 있잖아요. 네, 네. 마개. 네, 스피커 마개가 뚫려 있는 게 들어갔어요.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 보면 되네. 그렇죠. 안에 스피커가 없이. 스피커 없이? 안에 스피커 없이. 근데 차라리 양쪽으로 같이 들어가면 더 좋은.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 되게 밸런스가 안 맞죠.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려나? 문자 교환을 해줘야 되나? 아마 다시 받으시지 않았을까. 다시 받지 않았을까? 그 정도면은 야, 아예 품질이 조립 시의 좀- 문제라서.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는 이제 제가 이제 만 26세가 이제 간 넘어서 네.
포함해서 150 정도? 150.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저는 일반유 넣고 있습니다. 일반유? 고급유를 처음에 넣을까 했는데 요새 워낙에 유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네. 여기 너무 그래서 너무 비싼 것 같아. 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고급유 한 번도 넣으신 적은 없고요. 아예 그냥 일반유로 가자 해서 이거 근데 이거 일반유를 권장 넣고 있어요. 고급유죠. 권장은 고급유입니다. 근데 뭐 일반유 넣고 혹시 풀악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있긴 그러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차가 막 찐빠난다 그러면 노킹 이런 거. 노킹은 한 번도 못 느껴본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쭉쭉 잘 나가는 것 같다. 네.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이거 가득 넣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나와요? 가득 넣으면 60리터거든요. 오. 60리터니까 네. 약 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주행 가는 거리 한 몇 정도 나와요? 저는 한 600km 조금 넘게 나옵니다. 10만 근데 원에 600km? 실로 타는 거는 한 700km 타는 것 같아요. 700km? 표시만 그렇게 되고. 풀악셀로 풀악셀을 밟으면 한 300 나옵니다. 400? 풀악셀로 밟으면 300km 300km? 나올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만족하시죠? 저는 만족 중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거 연비, 고속이랑 도심 도심은 어지러운데. 도심은 못해도 한 7, 7? 8? 오, 괜찮다. 가솔린 치고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막 밟지 않고 그냥 천천히 다니면 네. 못해도 8k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밟으면요? 막 밟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지 않을까. 제가 막 밟아본 적은 없으신 거죠? 막 밟아본 적보다는 오래 서 있었던 적은 있죠. 오래 서 정체 있어요? 때문에. 네? 제가 정체 때문에. 제가 정체 그때 때문에, 네. 대치동에서 네. 저기 가는데 1.5km 가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1.5km 가는데? 연비가 1.5 나오더라고요. 딱 1리터. 아, 진짜? 아, 대박. 1.5km 가는데 딱 1리터 썼었어요. 그때. 다시는 안 가실 거죠? 거기는 실수하신 거죠? 일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아주 그냥 괴롭습니다. 1.5km 갈 때마다 1시간. 공회전 하면은 모든 차가 그렇겠지만 특히 더 이 차가 많이 먹는 느낌? 왠지 스팅어가 왠지 좀 일단은 느낌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연비 신경 안 쓰고 차니까요, 보통은. 그렇죠. 차주님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러면 고속 연비. 고속 연비는 잘 나오면 16까지도 나오고요. 오, 좋다. 평균 그냥 한 100 정도 밟다가 네. 추월할 때 120 정도 밟고 그 정도로 하면은 14? 13? 14?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이 차주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한 달 유지비가 한 어느 정도 나가세요? 기름값으로는 한 제가 좀 타는 편이라서 네. 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40만 원. 한 달에 3, 40? 3, 40? 한 달에 한 몇천 킬로 타는 거지? 제가 한 2,000에서 3,000 사이 정도 타는데. 그 정도 탈 때 한 3, 40 정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 스팅어 2.5의 장점. 우선은 운동 성능이죠. 오. 2.5로 올라오면서 네. 뭐 3.3이 약간 세금적이나 그런 네. 부담을 좀 덜고서 네. 재밌게 탈 수 있는 네. 데일리카? 데일리카. 네, 데일리카로서 네.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그 다음에 네. 뭐가 있더라?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느껴지는 게 없는데요. 자, 그냥 네. 모든 면에서 네. 부족함 없고 네. 그렇게 티나는 부분도 없는 거? 그래요? 근데 막 가다 보면 3.3 있으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후회하시는 분 되게 많단 말이에요. 2.5 하다가 3.3 갈 걸. 또 그런 분들 되게 많다고 말씀을 또 제가 또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승도 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그래요? 3.3이 재미는 있는데 네.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실. 네, 구매는 용기지만 네. 유지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세금 이제 쌓이면 크죠. 쌓이면은. 네, 쌓이면 할인을 아무리 재고 할인을 받고 해도 뭐 연비. 튜닝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비슷비슷해지거든요. 차주님 튜닝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막 그렇게 외형적으로 티나는 것보단 자기 만족 튜닝, 자기만의 튜닝. 네, 얘를- 배기 라인 튜닝을 했거든요. 제가. 소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배기도 2.0에서 올라오면서 조금 더 소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졌고 핸들도 처음에 저 이거 카본인 줄 갈았거든요. 이거 커버 이제 씌워놔가지고. 네.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근데 마음 먹으면 이것도 그 알칸타라 옵션이 있거든요. 3.3에. 아, 그래요? 그 알칸타라 핸들을 구에다가 갖다 끼워도 됩니다. 아이, 근데 굳이.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2.5에다가? 네. 오. 3.3에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3.3에다가 네. 옵션 안 넣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옵션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그 옵션 부품들 구에다가 싼 가격에 싼 가격에. 구에다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네.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알칸타라로. 네, 오. 한번 만져보시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지면 되네? 네. 네. 원래는 이게 그냥 가죽인데 아, 그래? 예. 예, 그거를 이걸로 이제 바꿔서 요거 통도 튜닝 하신 분 계신가요? 알칸타라요? 여기는 이 알칸타라 튜닝은 여기만 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는 가운데는 홈커버를 이제 커버를 씌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커버를. 약간 가죽같이. 아.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홈커버에다가는 뭘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아, 그쵸. 에어백. 에어백 때문에. 좀 좋게 좀 해주지. 요즘 이번에 K8 나온 거 보면은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도 럭비공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할 수 있으면서 안 한 느낌. 자,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싸구려 플라스틱. 자, 그럼 장점은 끝인 걸로. 근데 중간에 장점 운동 성능이 참 좋아요. 운동 성능? 네. 2.5도 좋다.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2.0보다요, 훨씬. 2.0보다. 그쵸. 이게 그쵸. 스팅어는 다 2.5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이스터 전에가 마이스터. 네, 마이스터는 없고요. 마이스터에서 2.5로 바뀐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나 옵션이나 기능 중에 장점이 있다면은 이것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물론 이제 아까 LSD 빠진 거는 변수였지만 그렇죠. 반대로 LSD 빠진 거. 이거는 확실히 근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느껴져요? 예, 그 차이가 네. 이 스포츠 모드하고 컴포트 모드에서의 차이가 네. 좀 원래 기본적으로 막 단단하진 않은 느낌인데 네. 스포츠를 넣으면 확실하게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단단하게 느껴진다. 네. 그래도 약간 좀 소프트한 것보다 약간 땅땅한 거 좋아하시죠? 땅땅한 것도 좋은데 소프트 할 때도 네. 그 일반적인 전자제어 서스펜션 안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좋다는 느낌이 거는? 승차감 자체가. 좋다는 거는 승차감이 좋다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묘철이나 방지턱 나왔다. 그렇죠. 그런 게 나왔을 때도 일반적인 전자제어 서스펜션 안 들어간 일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네. 막 충격을 다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거나 충격 다 받은 거는 그 요철 넘을 때 막 네네. kwakwak 소리 난다든가 네. 그런 게 이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없다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 현대 기아에서는. 필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나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현대 기아에서 네. 기아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프리미엄이 아닌 느낌?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이 아닌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K9이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K9하고 모하비는 HDA2가 들어가요. 근데 얘는 아직도 HDA1입니다. HD1. 혼자. 그 세대 중에. 사람들이 HD1이 뭔지 잘 모르실 분도 좀 계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간략하게. 고속도로에서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인데요. 네. 크루즈 모드,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하죠. 그렇죠.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게 되면 HDA2는 카메라가 좀 더 넓고 센서가 더 많아서 네. 옆에서 만약에 차가 들어와도 네. 다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선회 구간 같은 데서도 네. 다 잘 인식해서 가는데 네. 얘는 이제 커브가 좀 더 있으면은 놔버립니다. 놔버린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 같지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얘만 지금 유일하게 이제 연식 변경 때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애초에 넣었을 거면은 요때 넣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딱히 단점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장점도 없고 단점도 많이 없고. 그냥 무난한? 무난함? 딱 운전하는 재미용? 운전한 재미요? 네. 스포츠 세단으로서 아, 이 정도 실내 공간에 그쵸. 이 정도 가격으로 네. 사실 520 살려고 해도 네. 7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옵션 좀 넣고 하면. 네. 그리고 저는 이 내비게이션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내비게이션? 왜요? 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외제차만 타셨던 분들은 오히려 모를 텐데 네. 그 국산차만 타신 분들도
이게 뭐가 좋냐 하실 수 있는데 외제차를 타다가 국산차를 타면은 네. 확 느껴집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그냥 순정으로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저는 순정으로 쓰고 있는 이게 HUD하고의 연동성도 그렇고 오 괜찮다. 그다음에 이렇게 세심하게 해줄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말 그대로 외국 내비게이션은 네. 지도 위에 그렇죠. 딱 그냥 선만 그려놓은 거라면 네. 우리나라는 막 어디로 가세요, 몇 번째 차로 타세요, 그쵸, 그쵸. 다 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도 그렇고 아쉬운 점 아쉬운 점. LSD. LSD도 그런데 이게 2.5는 네. 썸머 타이어가 장착이 안 돼요. 3.3은 선택인데 진짜요? 2.5에서는 썸머 타이어 없이 사계절 타이어만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출고 시에. 네. 이게 이슈가 있었는데 네. 썸머 타이어 말고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해 나오면 네. 최고 속도의 리미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험도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사계절 타이어를 선택을 하면은 최고 속도가 240. 네. 그리고 썸머 타이어는 최고 시속이 뭐 270에서 300. 뭐야? 똑같은 같은 차인데. 2.5인데? 아니요, 2.5는 없죠. 3.3에서. 3.3에서. 네. 근데 얘는 애초에 사계절 타이어만 나오니까 네네. 무조건 240. 240으로 고정일 거다. 3.4. 거죠. 그러면 이거 차주님은 이거 플락스를 밟아보신 적 최고 속도 몇 가지 그때 200 말해도 되나요? 근데 어제 누군지 몰라서. 네. 220까지는 제가 밟아봤거든요. 어떻게 좀 잘 나갔나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게 최고 속도가 240이니까요.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았는데 무서웠죠. 아니요, 그래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해야죠. 예. 고속 주행은 무조건 두 손으로. 네. 고속 그럼요. 주행에서- 예. 혹시나 해서. 고속 중에서 한쪽으로 하면은 갑니다. 그쵸, 그냥. 그쵸. 좀 웃겨보려고 이제 또 하긴 했었는데. 네. 그러면 한번 리미트까지 한번 찍어 보셔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테스트 막 해보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그쵸? 근데 타이어가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점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이게 타이어가 이제 미쉐린 건데 둘 다 네. 하나는 PS4고요. 네. 하나는 이제 프라이머시 투어 AS거든요. 네. 이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한 250km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240까지 되는데 그렇게 밟을 만한 도로가 요새 없더라고요. 없죠, 그쵸. 네. 서킷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트 중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저는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이게 딱딱하다, 소프트하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소프트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어, 적당한 그 적당한 선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뭐 아까 뭔가 말씀하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스티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있어요. 여기 스티치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 마이스터 전에는 네. 여기 그냥 민자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 위에 그 다음에 요 선 선.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베이지.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네. 추가가 된 거거든요, 한 줄이. 네. 사실 외제차에 비해서는 많이 적기는 한데 아직도 네. 그래도 하나라도 추가가 된 게 어딘가 라는 생각.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예. 코너링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순간적으로 했는데. 반응 속도도 괜찮고 네. 악셀 반응 속도 괜찮고. 굳이 뭐 3.3은 후회도 안 된다. 나는 뭐 굳이 뭐 쳐다도 안 본다. 나는 2.5로 충분하다. 2.5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3.3 6기통 하시지만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0명 중에서 한 8명은 후회를 하고 한 2분 정도는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제가 탈 수 있는 선에서는 만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되게 멋지신 것 같으세요. 상남자 같은 분. 자, 그다음에는 여기 맞다. 시트 얘기하다 말았는데 장거리 가면은 막 허리 아프거나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없습니다. 이게 이 뒷자리에도 사람들 많이 탔었는데 뒷자리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시트도 되게 근데 예뻐요. 근데. 키 한 180까지는 커버됩니다. 뒷자리는. 저기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혹시 뭐? 제가 지금 82에 네. 100km 나가거든요. 근데 매우 편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장거리 다니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핸들 그립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물론 이거 D컷이거든요. 예. D컷 핸들인데 네. 어때요?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 네. 잡고 탈 때 어딜 잡아도 네. 막 그렇게 불편함 없이 커버 씌운 거는 뭔가 불편해서 커버 씌운 거는 아니고 드레스 까져서. 까져서? 이게 제가 겨울철에 옷을 아. 좀 두껍게 입거나 그러면 네. 이게
지퍼가 있잖아요. 네. 지퍼 같은 데 탈 때 이렇게 긁히면 아, 마음. 까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씌워놓은 거고요. 반지도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반지 같은 것도 이제 까집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하지만 그냥 순정도 매우 괜찮고 지금도 괜찮다는 거. 네. 자,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와 핸들 위치와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았어요? 뭐 브레이크도 그렇고 이게 다 편하다 보면. 네 편합니다. 딱히 장거리 운전하기에도 어. 편하고. 특이사항도 없고. 자, 그러면은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버튼부 위치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핸들이나 이 산타페시아나 여기 기어봉 쪽이나 이쪽 라인선들 중에서 좀 버튼부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어디 불편한 게 좀 있다거나? 불편한 거 지금까지 타면서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완벽하다. 예. 근데 다만 단점이라면은 아니 장점 중에 하나는 네. 이 계기판이 얘가 기계식이거든요. 그러네요. 계기판이 이제 네. 진짜 바늘이 움직이는 네. 기계식인데 네. 이게 LCD로 돼 있는 요새 많이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레임이라 그러죠. 네. 초당 이제 보여주는 장수가 오. 적다 보니까 네. 뚝뚝뚝뚝 끊겨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폰스를 좀 요하는 차들은 네. 좀 아예 기계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이걸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G70은 이게 LCD거든요. 근데 갑자기 속도가 바뀌거나 RPM이 바뀔 때 네. 뚝뚝뚝 끊겨요. 그게 눈에 보여서 그냥 저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기계식이 낫다. 기계식 낫다. 그리고 여기 버튼부 위치 다 괜찮으세요? 이게 원래 전에는 이 맵하고 내비게이션이 그러네. 이쪽이 있었거든요. 바뀌었네. 이게 일로 왔어요. 사실 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제일 많이 누르는 버튼이잖아요. 그쵸. 운전하면서. 그쵸. 근데 원래 저는 여기 있으니까 불편해져. 네. 많이 불편했는데 이게 일로 왔다고 얘기 들으니까 전에 거 타봤을 때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누를 때. 여기는요? 여기는 다 그대로인데 불편함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통풍은 좀 불편하다는. 이거 통풍 괜찮아요? 통풍할 때 막 눈이 막 밑으로 막 달리다가. 저는 어차피 켜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애초부터. 그리고 손도 막 꺾이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거 껴놔서 그래요. 껴놔서. 커버를 씌워놔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은- 커버 씌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커버도 제가 이거 시트랑 좀 맞춰가지고 따로 구매를 해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이 어떤 버튼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이라면은 네. 저는 드라이브? 그렇죠, 드라이브 버튼이죠. 이게 스포츠? 순환식이 아니고 네.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여서 좋은 것 같아요. 심심할 때만 그냥 한 바퀴 한번 딱 돌려주고. 이렇게 바꾸면은 네. 변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버튼식인 애들은 네. 돌리면은 계속 순차적으로 돌려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다시 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돌아갈 수 있다. 만약에 하다가 네. 스포츠를 갔는데 네. 다시 컨버터로 가고 싶으면 그냥 더 얘는 반대로 돌리면 되는데 반대 돌리면. 순환식 애들 한 바퀴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를 아직도 채택하고 있는 거. 요것도 저희가 선택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선택에 한몫을 했다. 네. 버튼식이 아니고 기어 노브인 거. 기어 노브가 더 좋아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승차가 서스펜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매우 좋다는 거. 네. 매우 마음에 들고 딱딱하고. 단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단점 중에 하나는 네. 기어 노브가 있는데 네.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옆으로 미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패들 시프트를 써야 되는데 네. 스포츠 모드 제외하고 다른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하고 나서 네. 조금 있으면 드라이브 모드로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일 때도 정차했을 때 네. 자동으로 드라이브로 돌아옵니다. 오. 그래서 아예 나는 매뉴얼로 계속 타고 싶은데 네. 계속 신경 쓰면서 드라이브로 안 넘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거는 좀 단점이죠. 계속 그냥 패들로 계속 왔다 갔다. 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드라이브로 돌아가 버리는 거. 차라리 요 기어라도 되면 기어라도 이렇게 좀 이게 하면서. 차라리 매뉴얼로 해놓고 네. 계속 패들 시프트로 하면 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할 때 조금 재미를 찾으려면 무조건 스포츠 모드로 해야 되는 거. 운전 그건 되게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래요? 패들까지 쓸 정도면 사실은 뭐. 요거는 사실 근데 갖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세요. 막 네. RPM 확 올라가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근데
애초에 그렇게 막 차에 무리가 갈 정도면은 기어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페달 스포트 가지고 많이 놀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많이 노시는 편이시죠? 그냥 장거리 갈 때 제가 기어 변속하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기어 변속. 그래야 연비 운전도 잘 될 때 있고. 그렇죠. 또 너무 또 밋밋하기보다는 이게 뭔가 좀 해줘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속력.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모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부족함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제로백 몇 나와요? 제로백이 제가 한번 해봤는데 예. 제로백이 그때 6.8초인가? 이거 좀 6.7초인가? 재원상은요? 제원상도 비슷한 걸로 알고 아, 있어요. 비슷하고.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300마력대 6초 대면은 사실 뭐 300마력 넘어가면 사람들이 막 펑카 막 하잖아요. 어쨌거나 가속력은 매우 만족하다는 거고. 제동력. 제동력은 순정 상태의 패드로는 조금 불안정해요. 이게 패드가 네. 브렘보 브레이크인데 네. 패드를 좀 이제 한국에 맞게 하다 보니까 네. 분진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좀 소프트한 패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만약에 저기 서킷 같은 데를 가면은 한두 바퀴 돌면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푹 들어가요. 푹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많이 달아있다는 얘기죠. 잘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럼 차주님은 이거 브레이크 패드 바꿨네? 지금 아직은 순정이에요. 순정으로? 네. 근데 사실 뭐 공도에서는 그냥 문제 없죠. 공도에서는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서킷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러지, 제동거리가 긴 느낌이니까 아예 저 해외 수출되는 판은 좀 분진이 나오는 그런 패드거든요. 좀 더 단단한 네. 그런 걸로 아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사제 브레이크 패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자마자 차 사자마자.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코너링. 코너링 성능은 얘가 워낙에 좀 차폭이 넓어요. 네. 앞뒤는 좀 짧은데 네. 차폭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선회하는 데 있어서 네. 안정감은 훨씬 더 있죠. 안정감. 다른 차들보다. 코너 몇 정도에서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최대한 160? 160? 이 정도 커브? 이 정도 커브에서?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게 네. 타이어도 한몫을 해야 돼서 그런 거는. 그쵸.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계절 타이어잖아요. 네네. 썸머 타이어보다는 확실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다. 모든 면에서.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무게감인데 무게감 어떠실까요? 이게 모드마다 달라요. 네네. 컴포트 모드에서는 네. 이 정도 돌려도 그렇게 막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스포츠를 넣으면 네. 조금 더 무겁다. 애초에 무거워지고 네. 반응 속도도 좀 빨라지고.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스포츠에는 좀 빡셀까요? BMW나 미니가 단단하잖아요. 네.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소프트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묵직하니? 묵직한. 네.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막 다른 데로 안 가게끔 고속 주행 시에 고속주행 그 시. 정도의 적당한 선이라고 적당한 생각을 해요. 저속에서도 괜찮겠죠. 저속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고. 네. 기어 보시면은 네. 돌리는 것도 네. 되게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츠를 넣으면 조금 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저 괜찮아요. 네. 이게 조금 더 돌리는 게 힘들어져요. 여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컴포트가 딱 맞죠. 스포츠는 좀 근육 좀 생기겠죠. 이게 커스텀에서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커스텀 모드가 있는데 커스텀에서는 네. 엔진 이 출력만 스포츠 쪽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컴포트 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산길 같은데 네. 헤어핀 많은 그런 산길 같은데 가실 때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꿀팁.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변속 타이밍은 약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갖는다? 예.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올라갈 때 좀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더 수동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패들 시프트를 많이 써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조금 이럴 때 좀 바로 좀 다운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거. 예. 조금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DCT였으면 어땠을까? DCT였으면. 일로 가자. 그냥 쭉 가세요. 여기 버스 있으니까. 여기가 DCT. 저기서 그냥 뉴턴 하셔가지고 그냥 좌회전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상관없고. DCT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 근데 DCT였으면 어땠을까요? 좀 더 빠르게 민첩하게 그냥 팍팍 이렇게. 조금 더 재밌었을 텐데. 네. 글쎄요. 양날의 검이죠. DCT는. 양날의 검일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이거 튜닝 하셨잖아요. 네. 튜닝 하기 전에는 배기음. 튜닝하기 전에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한데 네. 그 가상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요? 가상 사운드가 이제 렉시콘 사운드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네.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요 밑에 운전석 밑에 우퍼가 있어서 이제 소리를 내주거든요. 네. 가상으로 네. 스포츠 모드에서. 네. 그거가 옛날에는 막 진짜 가짜 음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근데 괜찮아도 차주님은 아쉽죠. 아쉬워서 배기 하셨죠. 그렇죠. 아쉬우니까 배기를 했죠. 배기 튜닝은 저거 중통화하고 엔드만 하는 게 좋나요? 엔드를 순정 엔드가 네. 이제 3.3에 배기가 들어가면서 네. 순정 엔드가 있어요. 네. 그거하고 이제 중통 바꿔서 네. 저는 튜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데시벨이 이게 순정이다 보니까 네. 무조건 통과됩니다. 무조건 통과된다. 네. 100% 통과가 돼요. 알겠습니다. 자, 스피커는 스피커는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이거는 렉시콘 넣으셔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뭔가 좀 쾅쾅 더 쳐주고 뭔가 이게 약간 근데 아쉬운 게 예. 보시면은 스피커가 약간 아래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별로 잘 안 들려요. 아래로 향해 있으니까 스피커들이. 그러면 소리를 더 키워야 되네요. 그렇죠. 소리를 조금 더 키워야 되는데 이제 여성분이나 옆에 타면은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앉은 키가 좀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소리가 스피커가 너무 약간 크다고. 이게 약간 좀 기울어져 있네요. 예, 저한테 맞추면 다른 사람들한테 크고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더 밑으로 좀 더 가서 위로 이렇게 딱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건 좀 아쉬워요. 배려가 좀 부족했다 봐야 되네. 키 크신 분에 대한 배려. 그렇죠. 배려라고. 기아에서 배려가 좀 부족했다. 기아가 세심함이 부족했네. 세심함이 부족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사이즈인데 아까 실내에서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뒷자리 굉장히 넓다는 거와 레그룸이 넓고 네, 레그룸이 넓죠. 트렁크는 어때요? 트렁크도 이게 뒷자리가 폴딩이 되거든요. 오. 뒷자리가 폴딩이 돼서 폴딩하고 나면은 저도 누울 수 있어요. 82도 누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닷가 가가지고 바다 쪽으로 후면 주차해놓고 트렁크 열고서 누워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냥 휴식을?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된다. 모기는 몇 번 물리셨어요? 목이요? 잔뜩 느끼죠. 근데 거의 낮에만 그러니까. 낮에만. 네. 예. 모양 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기향 피우면 되죠. 근데 위험합니다. 차량에서 그렇죠. 항상 차량 소화기는 구비하시고. 네. 그리고 이거 뒷자리 탔을 때 혹시 키 아까 182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닿아요. 근데 제 친구가 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 친구는 뒤에 타서 갑니다. 그러면 이거 커트라인은 180이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아에서도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한. 근데 제가 앉은 키가 좀 큰 키입니다. 앉은 키가? 앉은 키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면 그냥 85 정도. 그냥 나오네? 제가 경험상은 80까지인데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그냥 저하고 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의자를 엄청 낮춰놨습니다. 그래요? 제가 약간 누워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182. 그러니까 원래는 한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이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럼 머리가 닿잖아요. 네, 닿아요. 그래서 이 뒤를 내리고 앞을 약간 들었어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 운전할 때 자세는 괜찮습니다. 자세. 다리가 여기까지 튀어나오셔서. 저는 앞에 닿을 것 같죠. 네, 닿을 것 같아서. 이게 운전대 거리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다리에 맞추면은 좀 가서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지금 불편한 거예요? 아니 불편하진 않아요. 그냥 보여주는 그래도 것만. 오래 장기간 타면은 약간은 불편할 수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악셀 거리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막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딱 차주님이 딱이네. 182, 한 100km 정도까지가 커트라인을 보면 되겠네. 그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들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상 가면은 조금 뒷자리 같은 경우도 키가 한 185cm 정도로. 그렇죠.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리 넓다고 해도 E급에서 넓은 거지 네. 진짜 넓은 차들이 많으니까요. 네. 어쨌거나 이게 185cm 넘으면 뒷자리를 또 비추. 네, 180, 180까지 정도까지. 그리고 이 차는 4인용입니다. 4인용? 4인용입니다. 5인이라고 써있지만 4인용입니다. 그쵸. 그게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네. 가운데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아요, 밑에가. 그래서 가운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쩍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쩍벌을 한다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타 있으면은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래도 이게 일단 서류상 5인승이죠.
한 초등학생은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학생? 이거 그래도 서류는 5인승 맞죠? 5인상입니다. 서류상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실질적으로 가운데 사람이 타기는 어렵다는 거? 어렵다. 보증기간 내에 수리 받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저 잡소리가 좀 있었죠. 그리고 잡소리? 네. 잡소리도 있는데 제일 제가 좀 보증수리 받았던 것 중에 짜증났던 거는 출고하자마자부터 옆에 이 조수석 창문 왜요? 창문이 네. 내려가다가 자동이잖아요. 네. 내려가기는 돼요. 네. 올릴 때 딱 걸린 다음에 아니지. 올리는 게 탁 걸린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그게 이제 안에 부품이 이렇게 너무 쫙 떼 있었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문짝을 뜯고 안에를 수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차 나오자마자 거의 나오자마자 2개월 만에 했으니까. 짜증 이빠이. 비 오는데 창문이 한 번에 안 올라가요. 두 번 이렇게 막 해서. 그렇죠. 한 번 더 걸렸다 내려간 다음에 그때 다시 올리면 올라가고. 그리고 잡소리는 어디서? 잡소리는 이쪽 문짝, 문짝에서? 양쪽 문짝이 다 그랬어요. 양쪽 문짝 한 번씩 다 뜯었습니다. 왜요? 뭐 어떤 잡소리였어요? 이제 주행을 할 때 다다다닥 하는 소리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유격 생겨가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나가지고. 진짜요? 그건 이제 사업소 가서 잡았습니다. 사업소 가서 처음부터 좀 잘 사업소에 가면은 네. 아예 이 잡소리를 잡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으면 제가 썬루프를 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썬루프 다신 분들은 썬루프 잡소리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 걸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커요? 잡소리가? 잡소리가 크다기보다는 계속 아, 나는 거죠. 잡아도 나고. 잡아도. 그래서 사업소 가도 고무 몰딩 바꾸면 네. 잠깐은 해결이 되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다다다닥 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부직포로 발라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서로 빼는 게 낫겠네요. 하지만 또 썬루프에 감성이 있는 거를 포기하시는 못하는 분들은 하시겠죠. 소리에 예민하면은 못할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소리가 좀 되게 좀 크게 나죠? 크게 나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저도 그냥 그렇다고만 했고, 제가 썬루프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뺀 개인적으로? 거지. 썬루프, 아무리 썬루프 옵션을 하면은 공차 중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좀 몸무게가 있는데. 되게 차주분이 되게 잘 달리시는 거 좋아하실 것 같으면서도 뭔가 또 이렇게 또 겸손하면서 뭔가 이렇게 또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공차 중량 뭐. 그 차가 얘가 좀 무거워요. 네. 1.7톤이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차 깔려가는 느낌은 좋은데 덕분에 이제 아무래도 가속할 때 라든가 네.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그런 게 좀 있죠.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 정비성보다는 얘가 아무래도 국산차니까 네. 가격 단가가 참 좋습니다. 단가 좋다. 제가 이거 출고하고 나서 한 3개월 됐을 때 3월 달에 네. 비 많이 올 때 네. 뭐 포트홀 사고 났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휠 하나 하고 휠 하나, 타이어 2개, 언더커버, 그 다음에 에어컨. 그래서 다 이게 한쪽이 나갔었는데 네. 하는데 한 150, 140, 150 정도. BMW였으면 그 전 차였으면은 한 700만 원 깨졌겠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싸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인비가 반이라서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이 그렇죠. 네, 반 이상이 공인비니까 공인비는 생각하면은 뭐 비슷하니까요. 자, 그러면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최소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아까 차주분 나가는 거 비용 보니까 한 달에 한 4, 50 정도? 그러고 나서 엔진 오일 같은 것도 뭐 많이 타면 당연히 많이 가는 거니까요. 그 정도...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그래도 한 200이요? 200, 한 3, 40은 버셔야. 차가 일단 가정하에? 차 가격까지 그냥 뭐 얼마나 할부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풀할부 잡으면 네. 본인 쓸 거 남긴다고 생각했을 때 차만 250 이상? 못해도? 알겠습니다. 차가 일단 가정하에는 한 6, 70 정도면 되죠? 그렇죠. 차 가격을 다 낼 수 있는 가격이라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질병이나 결함, 이 스팅어에 대한 고질병 결함.
아까 말씀드렸죠, 잡소리. 잡소리. 예. 근데 잡소리 안 나는 차는 뭐 그렇게 많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잡아가면 되는 건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건 혹시 없나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아, 브레이크 패드? 아, 패드 아니고 브레이크 디스크. 아,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가 네. 열변형이 와요. 아, 진짜요? 이거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을 해주는데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사업소 가야 되는 거 혹시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이 결함인 걸 인정하면서도 교체를 안 해주려고 하는 데가 좀 많아요. 아, 그런 오토큐에서 보증으로. 근데 그럼- 보증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가라라. 네, 열변형이 저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아직 10,000km 좀 넘게 타면서 14,000km 타면서 10,000km 타면서 2번 이상 바꾸신 분들도 있었어요. 좀 이제 브레이크를 좋은 걸로 쓰시고 서킷 좀 타고 그러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워낙에 약해서 제 주위에서 그런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 디스크를 주기적으로 교체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러면은 안 되지만 이러면은 안 되죠. 제 주위에서도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니까 열 이빨 받게 한 다음에 물을 칙칙 뿌리더라고. 그런 에피소드. 위험하죠. 그쵸. 예. 엄청 위험해. 근데 걱정은 스팅어의 거짓병의 디스크 네, 브레이크 디스크.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잡소리는 아까 말씀하신 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장단점이 나오네. 상관없어. 되게 좋아요. 또 중간에 네. 또 생각나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 2.5 선택한 것 중에 후회하는 것 하나 딱 하나 있네요. 뭐 어떤 거야? 이게 3.3에는 네. 그 터보 게이지, 오일 게이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이 트림에 나오는 네. 순정에 네. 2.5에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3.3에 이 계기판을 갖다가 넣으면 나온대요. 그럼 사실상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 있는 거죠. 근데 안 나오죠, 순정에서는. 뭔가 코딩하면 되지 않을까요? 코딩을 하면은 보증을 못 받겠죠. 아, 보증을. 아, 그건 좀 아쉽다, 근데. 좀 해서. 그래서 터보 게이지를 따로 다시는 분들은 거의 다 3.3은 안 따죠. 3.3은 나오니까. 2.0에서 2.5 타시는 분들은 네. 따로 뭐 터보 게이지를 다시거나 그러는 분들이 많다. 많다라는 거. 그 되게 사소한 건데 째째하게 끝나누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기아가 좀, 배려심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세심함? 세심함이 부족하다. 세심함이 부족했다. 얘도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하고 네. 온도가 높게 나오니까 네. 그 유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아침에도 그렇고 네. 아침에 이제 워밍업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걸 뺐다는 거는 조금 아쉽죠. 그쵸. 그걸 좀 봐야 중요하죠. 왜냐면 좀 온도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제 네. 플락스를 밟냐 못 밟냐의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3.3에는 그게 충분히 나오니까 그냥 그것만 띄워놓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연비 정보 띄우고 다니죠. 맞아요. 커뮤니티 이슈가 있었다면 커뮤니티의 이슈. 요즘에 네. 엔진 경고등이 좀 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게 저도 정확히 이유를 못 들었는데 이게 리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엔진 경고등 뜨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저거는 제가 다시 찾아봐야겠는데 좀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에 알겠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차주님은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죠? 스팅어. 스팅어 커뮤니티는 차를 구매를 하면서 들어갔고요. 하면서? 네, 그전에는 이제 정보 찾아보는 거는 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냥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차 사기 전에 뭐 어떤 게 제일 궁금해졌어요? 차 사기 전에요? 네. 이 차 사기 전에? 네. 뭔가 중점적으로 뭔가 딱 봤을 거 아니야. 이 스팅어를 살 때 그걸 생각하면서 뭔가 막 검색을 막 했을 거 아니야. 이제 바뀌면서 단종이 된다 만다 얘기가 있었고요. 아, 그쵸. 그 얘기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2.5가 올라간다 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만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바뀌는 시기에 사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살짝 정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튜브. 그다음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런 포지션이었고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리뷰 나오는 거 보고서 바로 사겠다. 사야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G70 보고서 완전히 결심했죠. 붙였죠. G70 먹어. 네. 어차피 내부는 좁을 거는 알고 있었는데 디자인이 별로였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거지로 맞춘 느낌. 어거지로. 그러니까 패밀리 룩이죠. 네. 그 외형을 이제 그렇죠. G80, G90 네, 똑같이. 다 똑같잖아요. 네. G70도 그렇게 맞추면서
장점을 다 그냥 깎아먹은 느낌? 물론 이쁩니다. 물론 이쁜데 그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G80은 그쵸. 되게 이쁘거든요. 예. G80은 되게 이쁘게 느껴지는데 G70은 뭔가 좀 안 G70은 이뻐지. 뭔가 좀 어설픈. 부족한 느낌? 부족한.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주위 반응. 그 차면 그 돈이면? 그 돈이면 그 돈이면 그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야, 이 돈이면은 외제차 뭐 살 수 있지 않냐? 3 시리즈. 그렇죠. 3 시리즈가 시작가가 3,80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비슷하게. 네. 그럼 3 시리즈 가지고 이거 사냐 했는데 저는 옵션 때문에 샀다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계속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되네요. 야, 이 돈이면은 딱 옵션. 그거면 됩니다. 어떤? 3 시리즈는 통풍 시트 없다. 통풍 시트 없다. 그 한마디면은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자, 이 차 타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 이것도 혹시 암행 차가 있나요? 스팅어 암행? 없죠. 어떤 거요? 스팅어 암행 순찰차. 암행순 스팅어는 2.2는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2.2. 디젤. 디젤. 이젠 디젤이 없거든요. 처음에 디젤 나왔을 때 네. 암행순찰차 2.2는 있었는데 이젠 다 그냥 3.3 저거. 그렇구나. 제 주위에 G70 타시는 분 계시는데 밤에 네.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암행인 줄 알고 다 차를 다 멈춘대요. 스팅어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스팅어 그런 경우 없죠. 스팅어는 그리고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딱 티가 나거든요. 진짜요? 디젤은 뒤에가 배기구가 한쪽에 있어요. 한쪽은 없고. 네. 근데 이제 가솔린들은 다 양쪽으로 있으니까 네. 한쪽에 있으면 조심하면 된다? 조심하면 된다. 네. 한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디젤만 나왔었거든요. 암행순살차가. 차주님의 에피소드는 딱히 저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네. 재밌는 거? 뭐가 있었더라? 그러면은 기억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외형을 챙기시려면 아, 돈을 좀 많이 챙기셔야 되고 외형 안 생기면 그냥 노멀로 가라. 외형을 안 챙기면 충분히 4천만 원대에서도 네. 4천만 원 초반대죠. 네. 4천만 원 초반대에서 살 수 있는 펑카로는 후륜구동으로 후륜구동으로? 전륜구동은 아무래도 N이 있잖아요. 네. N 시리즈가 있으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후륜구동의 맛을 사륜보다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전륜구동보다는 후륜구동의 맛을 네.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가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스팅어 그러면 후륜으로 가라는 거죠? 사실 재미를 원한다면 후륜입니다. 재미를 원해요. 네. 사륜은 별로 재미없죠? 사륜은 재미라기보다는 근데 네. 확실히 직발은 좋죠. 직발은? 왜냐면은 이게 후륜은 뒷바퀴 굴림이잖아요. 네, 네. 그거보다는 네 바퀴로 굴리는 게 제로백은 더 잘 나옵니다. 제로백은 코너링도 그만큼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코너링은 후륜이 글쎄요. 있는데? 코너링은 잘 모르겠네요. 후륜이 더 재밌죠. 후륜이 더 후륜. 재밌어요. 재미는 후륜이 훨씬 재밌어요. 약간 뭐 스티어 같은 거 막 내면서 5번지 원던지가 내면서 이쪽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꿀팁? 꿀팁? 뭐 기능이나 옵션에서 꿀팁?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다 상관없고 넘어갈까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어. 꿀팁도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세단인 것 같아요. 일반 스포츠 세단. 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는 차량 추천을 하고 저런 경우에는 차량 추천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G70이랑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내부를 염두해야 되는 분들, 내부 가족이 있는 분들이나 가족이 많이 타는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은 이 차가 훨씬 낫고요. 뒤에 실내 사이즈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뒷자리 차이가 크죠. G70은 이제 혼자 타는 사람? 혼자 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G70. 혼자 타거나 둘이 타거나. 둘이 탈 때. 뒷자리는 폼. 뒷자리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느낌? 그러면 반대로 저런 경우에는 비추천한다. 스팅어. 혹시나 그걸 생각을 하고 스팅어 샀는데
딱히 없는데요. 아, 진짜 비추천할 만한 차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알겠습니다.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성비. 가성비. 갓성비. 갓성비. 갓성비다. 예, 이 정도 급 가격에서 이 정도의 성능. 네. 근데 진짜 본인이 유지만 할 수 있다면 3.3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나는 좀 유지가 현실적인 선에서 타협을 봐야 된다면 2.5가 좋기는 합니다. 진짜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네. 5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4.7점? 마이너스 0.3점은 어떤 거예요? 기아. 알겠습니다. 예. 자,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산다면 이 차를 다시 사실 건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이 차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의 그 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재고 3.3? 재고 3.4? 재고 3.4 간다고요? 농담이고요. 2.5가 좋습니다. 저는 3.3. 진짜로요? 3.3 크게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출력 자체만으로 봤을 때? 네. 아예 높게 갈 거면 아예 높게 가고. 아예 높게 간다고 하면은 뭐 3.3 말고 타브 엔진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떨까? 5.0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5.0 사지 않을까? 왜 어쩌냐?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뭐 이 차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너무 차량 만족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저는 진짜 이 차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뭔가 막 불만적인 부분도 많이 없으시고 되게 좀 만족감이 좀 느껴지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차에 대해서. 네. 다음 풀체인지를 꼭 내줬으면 다음 좋겠다. 풀체인지? 그러니까 이 기아가 내연기관을 이제 포기하고 전기차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브랜드의 고성능 차들을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쯤은 명맥을 이어갔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뭐 또 차량에서 또 다 말씀하셨죠? 뭐 빠진 거 혹시 조금 있나요? 빠진 거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약간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여기 스피커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다는 거. 예. 네, 뒷자리 왼쪽, 네. 오른쪽. 여기는 없네요. 네, 근데 이 안에 스피커도 없고요. 여기만 이렇게. 야,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뭐가 또 아까 빠지신 거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까 제가 뭐 얘기했었죠? 아까 뭔가 또 단점이 생각났다고. 이 무선 충전기가 여기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여기서 열이 많이 나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 관리가 안 돼서 계속 충전이 끊어져요. 어쩐지 뭔가 좀 이게 또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무선 충전기 거치대를 또 따로 산 이유가 사실상 이게 없어도 여기다 놓고 그냥 애플 카플레이 가지고 카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오토 가지고 해도 되는데 여기 무선 충전이 열 관리가 안 돼. 이게 원래는 마이스터 전에는 여기에 구멍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 구멍이 뚫리면서 팬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팬 소리도 들어요. 윙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납니다. 그리고 근데도 충전이 계속 끊어져요. 발열도 심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면 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하세요. 예. 요거 네. 그 송풍구를 벤츠 송풍구를 갖다 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에 이 잠시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부족하니까 앰비언트 여기 차 왔네. 네. 이동할게요. 네네, 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로 가야 돼요. 아니다. 앞으로 가서 돌려야. 별로 쭉 가도 돼요. 네. 워낙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부족하니까 벤츠 송풍구를 갖다가 여기다 끼우면 딱 맞거든요. 약간만 가공을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앰비언트를 추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또 생각나면 또 좀 알려주세요. 네. 예, 뭐가 또 이제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이스터가 오면서 뭔가 바뀌었다. 마이스터 오면서 이제 요 내비게이션이 유보 이제 10.25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잠금 화면이나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설정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액자. 네, 디지털 액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좋아하는 배경화면이나 그런 것도 옆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다닐 수 있고. 우와, 되게 좋다. 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기본엔 원래 8인치짜리 내비게이션에서는 네. 안 되던 게 네네. 10.25 오면서 좀 좋아진 거죠. 좋아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있나요? 선택지가 있고 그다음에 설정에서 네. 뭐였더라 추가된 게 기억이 차량.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 예. 요번에 되면서 네. 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많이 어. 추가가 됐거든요. 몇 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단색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선택도 되게 가능하거든요. 많다. 이렇게 선택지가 있고 오. 사용자 색상 설정하면은 아, 뭐 거의 그냥. 색깔이 선택이 가능해요. 오, 차주님은 보통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저는 파란색으로 해놓거든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이게 속도 맞춰서 네. 만약에 과속 카메라가 있거나 그러면 속도가 일정 속도 넘어가면은 네. 저거를 빨간색으로 바꿔요.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네, 빨간색으로 대박. 깜빡깜빡거려요. 오, 대박. 그래서 조금 되도록이면 파란색 위주 아니면 다른 빨간색 계열 말고 다른 계열로 해놓으면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소리를 꺼놔도 네. 어느 정도 색상으로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과속 중이구나. 네. 내가 지금. 카메라가 뭐 있는 것도 이걸로 알 수 있고.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가 또, 예. 네. 요게 차가 뒷유리가 생각보다 좁아요. 아, 뒷유리가, 네. 그래서 이 룸미러 자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사이드 미러보다. 네. 그러면은 뒷차가 네. 살짝만 내리막 같은 데 달리고 있으면 아,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안 보이면? 사이드 미러 보는 수가 아, 없죠. 사이드 미러 계속 봐야 사이드 된다. 미러 챙겨보고. 아, 네. 저는 룸미러를 좀 많이 보고 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런 건 아.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예, 그리고 예. 네. 그 다음에 뒷유리가 네. 품질이 조금 안 좋아요. 품질이 약간 네. 일렁일렁 하는 느낌? 야, 앞유리는 괜찮은데 네. 룸미러로 봤을 때 뒷유리가 네. 약간 차가 일렁일렁 하는 느낌 있잖아요. 신기루 마냥. 예. 그런 식으로 느껴져가지고 오. 이게 뒷유리 품질도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이게 좀 들죠.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그쵸.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그리고 배기음을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잘 봐주세요. 네, 됐어요. 예, 이게 지금 엔드는 순정이고 중통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